옐카. 예전에 조광래 감독이 이영표 선수도 은퇴하고서 수비는 정말 아쉽다 그랬거든요. 왜냐하면 맞아요. 공격은 누가 대체할 수 있지만 누가 왔을 때 7, 80% 막는 선수가 있는 것과 없는 것은 되게 큰 차이가 있다. 풀백이 정말 이제 그 뭐 전술적으로 역할을 많이 받는데 그런 풀백에 대한 우리가 이제 그런 고급 선수들을 많이 키워내면 당연히 수비는 같이 하는 거지만 그런데 그 안에서도 수준이 올라갔겠다는 생각은 좀 들더라고요. 제가 이번에 가서 느낀 것도 잘하는 친구들 다 뽑아놓고 보니까 다 미드필더 공격인 거예요. 잘하는 친구들 아주 기술적으로 아주 그 완성도가 높은 친구들이 다 미드필더하고 공격 쪽, 윙포드 이런 쪽에 가 있더라고요. 사실 제가 이번에 가서 11명을 뽑으면서 어떤 걸 했냐면 인위적으로 미드필더 중에서 정말 괜찮은 애들 몇 명을 윙백으로 뺐어요. 저도 그런 선수 한 명 알아요. 안양공고 시절에 건대 시절에 공격수로 엄청 잘했던 선수가 하나 있었거든요. 90년대 중반에. 실패한 공격수거든요. 실패하다니요. 맞죠? 윙백으로 맞죠? 바꾼 다음에 세계적인 선수가 됐어요. 바로 제가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생각해봐도 제가 왼쪽 윙포드였단 말이에요. 대학교 때. 네. 1학년, 2학년, 3학년 때. 그런데 처음에 감독님이 저를 윙백으로 돌릴 때 좀 약간 난 수비를 별로 하기 쉽지 않은데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지금 돌이켜보면 그때 제가 왼쪽 윙포드로 남아있었으면 저는 절대 국가대표가 되지 못했어요. 근데 사실 20살 넘어서 대학 때 어떤 경쟁이 고도화될 때 이제 뭔가 전환하는 경우가 많았잖아요, 예전에는. 그렇죠. 네. 근데 제가 지금 돌이켜보면 보통 이제 윙포드를 하는 친구들의 단점은 수비를 못해요, 잘. 수비에 대한 개념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그런데 다행이었던 거는 그때 당시에 제가 이제 대학교 갔을 때 선생님이 이 윙포드의 공격, 수비에 대한 공헌도에 대해서 엄청나게 강조를 했고 수비를 공격하면서도 엄청나게 열심히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되게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실제로 제가 이렇게 잘하는 선수들을 이번에 만나면서 또 한 가지는 각 팀에 다 탑 선수들인 거예요. 뽑아보니까 어쨌든. 그러니까 탑이기 때문에 갖고 있는 나쁜 습관이 벌써부터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가다가 플레이가 볼을 뺏기면 서버리고 위치를 지키지 않고 자기 혼자 움직이기 시작하고 줄 때하고 드리블할 때 타이밍도 모르고 근데 볼은 너무 잘 차는데 이런 친구들도 있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친구들은 지금 말하면 무조건 교정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친구들이 좀 더 좋은 지도자들과 함께 제대로 된 교정을 좀 받으면 정말 엄청난 선수들이 될 수 있겠다 그런 생각도 그게 어린애들 지도하는 선생님과 프로의 이제 감독들 어떤 철학이 이렇게 쭉 이어져서 올라가는 모습이 우리는 좀 굉장히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중간중간에 단절이 제일 많다는 아쉬워요. 거예요? 왜냐하면은 프로 감독들의 입버릇이 자기네 유스가 키운 선수를 데리고 왔는데 아니 볼을 못 차더라고 라고 굉장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거는 누워서 침 뱉는 소리거든요. 못 가르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네 클럽이 키웠는데 1군에서 왔는데 볼을 찰 줄 모르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뒤도 못 돌아. 그거는 당연히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분명히. 그리고 요번에 이걸 준비하면서 생각한 게 과연 그러면은 어느 쪽이 문제일까? 근데 제가 알기로 유소년 쪽, 유스 쪽 축구가 훨씬 재밌어요. 부담도 덜하고. 그러니까 훨씬 긍정적인 축구를 해요. 이른바 이제 메노티 감독의 좌익 축구를 해요. 공격하고. 근데 프로로 들어오는 순간 갑자기 우익 축구로 변하는 거죠. 결과를 지켜야 되고. 지켜야 되고 골 먹으면 안 되고 훨씬 부정적인 축구를 하는 거예요. 물론 뭐 어느 날 갑자기 한 곳에 초중고 프로 감독들이 다 모여서 우리 대동단결합시다 이럴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그 문화라는 게 있잖아요. 문화. 우리는 축구를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하는 축구가 재밌어. 눈에 보이지 않지만 누구나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그런 문화를 만들어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나 생각해요. 그 가치관, 사실 그 정점에서 그 가치관을 만들고 아래에 뿌려주는 역할을 해야 되는 게 KF의 역할인 거잖아요. 그렇죠. 좀 한 가지 제가 요즘에 보면서 조금 아쉽다고 생각하는 거는 이제 초등학교 뭐 중학교 이렇게 잘하는 친구들이 그 프로 유스 팀 산하를 가고 싶어 해요. 왜냐면 거기서 이제 잘하는 애들을 뭐 자금력도 있고 또 프로팀에 그러니까 이제 모아오는 거죠. 그래서 거기를 다 가고 싶어 하더라고요. 근데 그걸 보면서 저는 약간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프로 유스 산하팀에 들어가서 하는 게 축구를 잘하는 게 아니라 그게 중요하지 않고
좋은 지도자 밑에 가면 좋은 선수가 되거든요. 그래서 좋은 지도자를 찾아가려는 노력이 필요한데 그것이 시골이고 명문팀이 아니어도 거기 좋은 지도자가 있어? 그러면 그 좋은 지도자한테 배워야 되는데 어떤 잘못된 왜곡된 문화가 있냐면 유명한 클럽, 축구 잘하는 클럽 가면 거기에 좋은 지도자가 있을 거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전혀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아닐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저는 너무 이렇게 프로 산하의 팀만 학부모나 이제 선수들이 원할 게 아니라 좋은 지도자가 누구지? 그럼 그 팀에 가는 것도 저는 의미 있다. 이게 보니까 축구의 문제가 아니야. 한국 사회의 문제. 지금도 이제 중고등학교 존재하죠. 그 입시라는 거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생각이 좀 들고 그렇다면 이제 대학은 안 가도 되지만 어쨌든 프로까지 빨리 입시를 되는 걸 원하기 때문에 그런 경향이 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저는 물론 이렇게 저는 문화도 중요하지만 결국에는 완성품을 만들어내면 고등학교까지 완성품을 만들어내면 어디 가서도 문제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떤 축구를 해도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우리 이걸 좀 정리해 보자면 결과적으로는 좋은 선생님이 완성품을 17, 18에는 완성품을 만들어내는 축구 문화를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느냐 그게 아니냐의 차이인 것 같아요. 네.